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0일 태국 뉴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860만 명에 달했습니다. 관광체육부는 4월 30일까지 859만 6,452명의 외국인이 입국해 3,533억 3,100만 바트의 관광 수입을 올렸으며 송크란 축제가 열린 4월에만 213만 715명이 태국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입국자를 국가별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36만 7,530명, 다음으로 중국 32만 8,375명, 인도 13만 1,230명, 러시아 11만 5,743명, 한국 9만 5,229명, 베트남 8만 4,221명, 미국 7만 977명, 영국 7만 89명, 라오스 6만 8,204명, 홍콩 6만 7,771명이었습니다. 5월 5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장기적인 관리로 전환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매주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염병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산 두리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무부 무역정책전략실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3.3%로 약 32억 1942만 달러어치를 벌어들였는데 주요 시장은 중국과 홍콩, 대만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생 두리안 수출액은 1114억 4천만 밭, 냉동 두리안 수출액은 149억 4,300만 밭 어치가 수출되었습니다. 관광당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태국을 찾은 중국인의 수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관광청은 여러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특히 태국과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 예를 들어 제로달러 투어나 태국 내 불법 가이드, 중국인 납치 사건 등의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에는 30만 명 목표의 50만 명의 중국인을 끌어모았지만 4월은 다수의 전세기가 취소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이 기대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여행 시 출국세를 부과할 예정이 없다고 거듭 발표했습니다. 태국 언론에서는 국세청이 출국 시 항공편은 1인당 1000바, 육로와 배로 출국 시 1인당 500바트를 징수하는 법률의 공청회가 실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당분간 출국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법에 따라 17일까지 출국세와 관련한 의견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국세 징수가 시행된다면 초기에는 태국인과 거주 외국인에게 징수하지만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확대해 징수하는 것이 여러 나라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2일 금요일에는 주요 정당들이 방콕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평소에도 금요일은 하루 종일 교통정체가 발생하는데 대규모 선거 유세가 열리면 차량의 통행이 많아져 정체가 더 극심해질 듯합니다. 금요일에는 되도록 지상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산업부 공장국은 청산가리의 사용을 통제한다고 밝히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3년의 징역과 3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는 주로 금은방에서 세척용으로 사용하는데 약 2,000명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고 구매 허가를 받은 사람도 6개월 동안 100kg 이상을 구매 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산가리 수입업체는 14곳으로 연간 약 80톤을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 30대 여성이 청산가리로 15명을 수년간 살해한 것과 관련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농업협동조합부는 17일 오전 8시 9분부터 39분까지 왕실주간의 농경의식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의식은 방콕 왕궁 앞의 사남루앙 광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TV로 생중계됩니다. 14일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태국인들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운송국은 방콕에서만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로또 3,500대와 버스 300대를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부는 야외 활동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므로 야외 활동 등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 그늘에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14일까지 주로 동북부를 중심으로 북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 국지적인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상국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데 수천 번의 벼락이 내리침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4일 투표를 앞두고 선관위는 유권자의 수가 5,224만 1,80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48년 이전 출생자는 295만 6,182명, 1948년부터 1962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932만 6,314명, 1963년부터 1983년 사이 태어난 X세대 2,088만 2,235명, 1984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에서는 M세대로 분류하는 Y세대가 1,798만 3,355명, 2004년 이후 세대인 Z세대가 109만 3,722명이었다고 합니다. X세대와 MZ세대가 유권자의 주류를 이루면서 투표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 정당에 힘을 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올해 7월이 되기 전에 태국으로 돌아가 손자들을 돌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17년간 태국을 떠나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젠 고향에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보라유 총리는 어떤 글인지 읽어보지 않았지만 탁신 씨가 태국에 돌아온다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 피고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차기 집권 여당이 탁신파 푸어타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탁신 씨가 태국에 돌아오고 얼마 안 가서 사면한다면 태국은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방콕 중심부 BTS 친nom역 인근에는 11아이 면적의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가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곳은 굉장히 비싼 땅으로 토지가 만약 거래된다면 약 250억 바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토지는 왕실 재산 관리고 소유로 실제로 토지 거래는 되지 않으며 장기 임차만 가능합니다. PTT와 방작주유소는 11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에는 중단거리 운송수단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승합차가 있는데 이것을 로뚜라고 부릅니다. 모치시 터미널에서는 많은 로뚜들이 방콕과 여러 지방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지만 승객 수가 적을 경우 출발 시간을 지연시킨다던가 승객이 한두 명이면 표를 환불하고 운행을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1,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을 발견 시 당국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승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9일 방콕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스콧항공 여객기가 방콕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3시 56분 방콕을 출발한 여객기 기내에서 에어컨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회항을 결정했고 5시 9분 수완나푼공항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승객들은 7시 27분 대체 항공편으로 싱가포르로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코팡한 경찰은 스쿠버 다이빙 중 물고기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영상 속의 헝가리인 남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성은 조사에서 아주 오래전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주장했는데 태국에서 다이빙 중 산호나 물고기를 만지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남성은 2020년에도 해양생물을 만졌다가 체포되어 추방되었었는데 고령의 친척을 돌봐야 한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수라탄이 이민국이 재입국을 허가했었다고 합니다. 방콕 형사법원은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2,533명을 끌어모아 13억 7,600만 바트의 피해를 입힌 피고에게 징역 12,6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죄를 인정한 것을 참작히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5,056년으로 감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최고형량은 20년으로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은 20년이 됩니다. 방콕 룸피니 경찰서는 소매치기 혐의로 태국인 32세 트랜스젠더를 수쿰미소이 나나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이스라엘 남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는 척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10일 오후 6시경 라용 왕짠 지역의 야자 농장에서 40세 여성이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야생 코끼리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촌부리와 차칭사오, 라용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클라 경찰은 상습 강도 혐의로 43세 남성을 무앙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7일과 8일 연속으로 총기를 이용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달아난 30대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역마다 사원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밤늦게까지 야시장이 열려 인근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공이나 공기총으로 인형이나 물건을 쓰러뜨려서 경품을 받는 노점도 많지만 도박처럼 뽑기로 경품을 주는 노점도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라용 무앙 지역에서 열린 축제장에서는 경찰서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노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노점들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는데 한 변호사는 이것은 명백한 도박 행위로 무조건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빠툼타니 클롱루앙 지역의 쇼핑몰 1층으로 대형 무랑도마뱀이 들어와 손님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15분 만에 약 1.5m 크기의 도마뱀을 포획했습니다. 쇼핑몰 측은 도마뱀이 거리의 개들에게 공격당하자 쇼핑몰 안으로 도망쳐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과 논타부리, 사묵브라칸의 12곳을 압수수색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SNS 라이브 방송으로 바카라 도박을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1억 5천만 밭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장소에서는 현금 100만 밭과 소총 2조, 권총 3정과 차량 5대, 명품 시계와 금은 보석들도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논타부리 지방법원은 여배우 땡모 씨가 자오프라 야강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2명의 피고에게 징역 2년 9개월과 2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충분한 배상을 한 점을 들어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63세 남성을 러이의 넝폭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07년 9월 핏사놀룩 지방의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아내를 태우고 가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헬멧으로 아내를 내리쳐 살해하고 도주했었습니다. 남성은 16년간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러이엣의 한 사원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검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리람 이민국은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72세 미국인 남성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체류 기한을 넘겨 954일간 오버스테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후 추방되며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태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